일단 윤석열 대통령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태원 조작설 논란인데요. 김 전 의장의 회고록을 보면 2022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논란이 이제 불거진 다음에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이제 김진표 전 의장한테 들었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내가 메모를 해놨다라고 하면서 그걸 밝혔는데 이게 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음모론을 사실로 믿은 거죠. 네. 그리고 심각한 겁니다. 또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는데 아니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예, 저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안지 몇십 년 되는데요. 네. 이분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해명을 하신 걸 봐도 내가 뭐 이러저러한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증폭돼서 좀 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그 얘기 자체의 내용을 부인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진상 을 가지고 뭐 논쟁을 벌이거나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진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뭐 민주당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맞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시절에 무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여야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참 좀 답답합니다. 그 당시에 그 왜 각시탈을 쓴 사람이 뭐 아보카도 오일을 뿌리고 네. 단소로 단소로 이렇게 미는 방향을 지시해서 뭐 이런 음모론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또 토끼머리띠를 한 사람이 뒤에서 밀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경찰이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네. 그럼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고 그게 진빔이라는 양주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터무니없는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이 배우의 무슨 민주노총이 이걸 뭐 일으켰다 또 뭐 좌파 언론이 사람이 여기 몰리는 걸 막지 않았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었는데 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국회의장 만나서 했다는 게. 네. 하여튼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이 가슴 한켠에 좀 굉장히 좀 묵직한 뒷맛이 남는 네. 그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했던 주장이기 때문에 극우 성향 유튜브를 너무 즐겨보신 나머지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유튜브의 영향이 국정 운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네.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걸 많이 보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아니 뭐 그렇게 많이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네. 언론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그 유튜브 언론인들 중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방송 잘 봤다고. 뭐 네. 근데 이제 그 유튜버 얘기가 좀 이렇게 발언을 좀 강하게 하면 전화가 온다고 해요. 그 발언 잘 봤다. 네, 네. 그 발언 잘 강한 봤다. 발언을 좋아하는 거군요. 네, 강한 발언을 이제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구나. 또 특히 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아주 좀 강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네.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복수의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제발 좀 그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또 국정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면 좀 이건 심각한 일인 것 사람이 같은데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정하고 관계없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신문 보고 방송 보면 정보가 그걸 통해서 입력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 보고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대통령이면 그게 그대로 이제 국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회고록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어제 운영위에서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뭐 조목조목 이거를 반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오히려 좀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말이라는 게 일단 쏟아낸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전직 국회의장하고 또 전원이지만 전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내용이 알려진 건데 그걸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더 좀 구차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김진표 전 의장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또 그런 의견을 대통령이 듣고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회고록에 좀 전하려는 취지였다. 네. 아주 정확히 정리를 했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김진표 전 의장의 어떤 그런 의도하고 달리 좀 사회적인 논란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 약간 미안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건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대통령이 실제로 극우 유튜브를 많이 봤다면 이제 그거는 좀 자제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제해야죠. 지금 네. 외신에서는 무슨 뭐 천공이 옛날에 러시아 제정의 라스푸틴 이런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우리나라를 갖고 이제 조롱거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좀 나라망신입니다. 네.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에 참여한 국민이 지금 80만 명을 넘어섰고 어제 7월 1일이었죠. 어제 오전에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자, 탄핵 여론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이유를 뭐라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장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한 1,000만은 되지 않을까요? 1,000만 명 정도 된다. 예, 여론조사를 해도 네. 우리 지금 국민이 한 5천만 되니까 또 유권자로 따지면 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4천만 잡으면 그 중에 한 25% 정도는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게 탄핵이든 사퇴든 네. 이제 그 민심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도 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뭐 대기 인원이 뭐 상당히 네. 많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갔을 때는 37,000명이 대기 중이라고 네. 이렇게 동의를 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긴급 지시해서 이 서버 용량을 초과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이걸 빨리 좀 보완을 해라.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네. 한 1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6월 20일에 시작을 했고요. 네. 법사위에 올라가는 거하고는 별개로 7월 20일까지 계속 여기 그 청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예, 숫자가 좀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서버까지 증설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우리 유권자의 과반을 돌파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그 총선 이전에도 사실은 대통령이 좀 너무한다. 3년 남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해서 조국 혁신당이 성공을 했죠. 네.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우리 국민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심이 이쪽 이 돌파구라고 할까요? 이제 네. 이 국회 청원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총선에서 심판까지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단단히 화가 나신 화가 거죠. 나신 예. 네. 그런 심리가 반영됐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뒤에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가능성도 좀 궁금한 지점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에
3일에 박성준 의원, 지금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법적인 문제고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민심이 이렇다. 라는 걸로 추진을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박성준 의원 좀 상당히 의젓하게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상당히 좀 강경파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좀 자제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민심의 현 주소가 뭐 대통령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한 20-30% 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탄핵 소추를 잘못하면 대대적인 역풍이 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과거에 그랬고요. 그랬었죠. 또 이제 민심이 탄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은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사퇴하고 탄핵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탄핵은 위헌이나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헌이나 위법이 있어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다 조금 약간 미달인 것 같아요. 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아직은 좀 드러난 게 없고요. 또 일반 국민 여론도 아직은 탄핵 당장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좀 위치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고 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총선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정무장관을 부활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게 그럼 하나의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지금 그게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해줄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일단 정무장관직 신설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이제 뭐 야당하고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또 정무수석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된 다음에 무슨 야당하고 뭐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있어요? 사실 있는 직책도 잘 안 된다.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네. 정부장관을 왜 만들겠다는 건지 네.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건 가망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실현되기 쉽지 않다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고 국회 상황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국회가 지금 여야 충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1일 운영위원회 시작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 이런 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7월 1일 있었던 운영위원회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총출동했기 때문에 뭐 이태원 조작설을 비롯해서 뭐 최상병 사건 외압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런 걸 가지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이제 맞붙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 이거를 이제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경로했다라고 하는 그 설이 있는데 이때 경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질문이 막 이어지면서 그럼 경로가 어느 정도 화를 내야 경로냐 뭐 이런 질문까지 막 이어졌어요. 자, 일단 이 김 차장의 답변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경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데시벨로 재서 몇 데시벨 이상 올라가야 저는 경로라고 봅니다. 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이 좀 붉어져야 경로지. 목소리만 조금 높이셨지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경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지금 정진석 실장이나 김태호 차장 이런 분들은 일단 경로가 아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안 되고요. 이 여권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따로 좀 있어요. 네. 이분들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게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 경로가 일상이다 보니까 네. 이 정도는 경로로 경로라고 생각을 안 하는 생각을 거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실장이나 안보실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옳은지 네. 이건 뭐 이게 이제 이 자체를 갖고 무슨 뭐 위증이나 네. 뭐 이것도 정인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뭐 증인 선서를 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건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걸로 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좀 이게 진짜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정황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그 국회 운영위에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경로한다는 얘기가 나온 날 7월 31일 이른바 경로설이 나온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02800-7070이라고 찍힌 전화를 받는데 이게 대통령실 전화번호인데 이게 대통령실 중에서도 어느 부서냐 이게 뭐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냐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한 거냐 누가 한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국가기밀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이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거를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곤란하겠죠, 밝히기가. 이게 누군지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보니까 뭐 이게 김건희 여사가 쓰는 사무실의 번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혹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네.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 기자들 또 이 네티즌들 실력이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진상이 나올 겁니다. 이 그렇군요. 번호가 뭔지 그래서 네. 좀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뭐 국가기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어차피 좀 특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운영위에 출석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방어를 굉장히 노련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얻기도 했는데 특히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여당에서도 한동훈 전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뭔가 이제 변화의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결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방어를 한 건데 이게 사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이 너무 변화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어제 그 장면 보면서 아니 네. 이분이 무슨 외계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아니면은 그 아바타 윤석열의 아바타 네. 뭐 비서실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호위무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좀 직언도 할 수 있고 어떤 정치적으로 균형감도 가지고 있고 네. 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이가 일단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금수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때부터 이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석 비서실장이 누구한테 이렇게 쓴소리, 직언 이런 걸 했다고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20대부터 아는 분이거든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해서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아주 윗사람들을 이렇게 잘 모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 잘 모시는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 누구한테도 잘 맞춰주는 이런 네. 정치인이지 뭐 직언을 하고 위기시에 뭐 사표를 들고 가서 뭐 좀 내가 그만두겠다. 네. 그래서 직언을 한다거나 네.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했던 장면이 그대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심이랑은 조금 동떨어지게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 매우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매우 동떨어진다. 매우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